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정치브로커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의 이 절반인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검찰은 명 씨 부탁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렇게 명 씨에게 토로하는 녹취가 공개돼서 그랬었죠. 판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이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 공천 전후로 이 두 사람 사이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이 돈을 공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의 이 공천은 공관위의 이 다수결로 결정이 됐고 또 이 여성으로서 공천의 이 우월한 상황이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이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이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나 채무 변제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이 명 씨가 이른바 이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만 들었을 때는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또 법의 판단은 다르네요. 그렇죠. 말이 많네 당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말이 많은데도 내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부당한 입김이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결국 관철이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좀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 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들이 표결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 근데 여기도 좀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결정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특정인이 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를 해놓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혹시 있지는 않은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심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김건희 씨 재판이나 명태균 씨 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허무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과 국회 폭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야당에서 국회를 통해 통과시킨 안건들을 윤 전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위기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이 촉발된 것이 아니냐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올 거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겁을 먹었던가 이런 생각을 또 윤 전 대통령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1심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권은 이 공천 거래 정황이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이 의원의 공천을 위해서 이 대통령에게 줄을 대려한 정황이 나왔고 실제 이 대통령이 브로커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원장에게 좀 공천에 대해 얘기하겠다 이런 녹취도 또 나왔고요. 이후 실제 이 공천을 받은 의원이 당선된 후에 세비 절반을 브로커에게 꾸준히 준 게 팩트인데 이걸 그냥 공천 거래로 판단하지 않는 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공천을 둘러싼 이 금전 거래 의혹 전반이 해소된 게 아직 아니다. 공천을 둘러싼 이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이 정치자금법의 취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의 이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의 이 육성 증거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면서 재판부를 규탄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과 이 개혁신당은 조금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제 지도부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하기를 이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는 검찰의 이 항소 자제를 촉구하던 여당이 왜 원치 않는 판결에만 이렇게 검찰의 항소를 말하고 있냐. 이건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 명 씨와 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얽혀있는 인물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정치인이 세비로
뭐 두쫑쿠를 사 먹든 로또를 사든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닌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당이 이 법원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판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법리 적용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인 또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의구심이나 우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태균 씨에게 건네진 그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 급여 채무 변제였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걸 악용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아놓고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받은 것이다. 사실은 또 일하고 있는 비용은 나중에 받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채무 변제였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예전에도 그런 논란들이 꽤 있었는데 항상 차용증을 써둬가지고 이걸 빌려준 돈, 갚은 돈 이것으로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찝찝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점들을 2심 재판부가 다시 다 들여다보고 입증을 하기보다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 혹시 입증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영순 님이 우리 김수민 평론가 성대모사 하나도 안 비슷하다고 성대모사를 좀 했더니 말이 많네. 하셨는데,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2628님이 알기 쉽게 성대모사까지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다고. 네, 네, 네. 뭐 언제나 그 찬반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찬성과 우리 반대가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받지 않습니다. 저는 팬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도 그럼 이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뭡니까?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게 이번이 벌써 두 번째거든요. 앞서 이 김건희 여사와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여사가 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1심에서 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천의 이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김 여사 재판부의 판단과 네. 명 씨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는데요. 같은 공소 사실을 두고 이 명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이 무상수수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잇따른 무죄 판단 속에서 이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이 명 씨의 공천 거래 그리고 여론조사의 대가성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공천관리위원들 다수의 결정이었다. 네. 이런 식으로 잇따라서 판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윤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되면 뭐 공천에서 결정적인 입김을 불어넣은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될 것이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의혹 한 가지가 안 밝혀진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상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당원 명부를 명태균 씨 쪽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어느 당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 성향들이 다 파악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명태균 씨가 본인 지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작전을 알려준 것이었는데 경선 여론조사라는 당일에 그 경선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일부러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를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이 경선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네. 진짜 경선 여론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 지지자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작전까지도 실행이 됐느냐. 이 부분이 좀 수사나 진상규명에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파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본인의 사퇴 또 재신임 요구와 관련해서 그러면 재신임 물을 내면 너의 직책도 걸고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의 배경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일단 친한계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장동혁 대표의 퇴진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해 왔는데요.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면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대표의 이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나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투표 결과 이 사퇴 당심이 과반을 넘으면 당대표직뿐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신에 사퇴 당심이 만약에 과반에 미달하면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한 정치인도 의원직이든 뭐 시장직이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같은 무게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요. 장 대표는 이 정치는 변명하거나 뭐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을 한 걸 책임지는 자리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을 이 정치 생명을 건 전당원 투표 요구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은 재신임 투표로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하자고 하기만 해보십시오.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또 문자 오겠는데? 문자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네, 어떤 문자가 올까요? 팬이라면서 또 왜 박성희 기자는 팬심으로. 약간 실망이에요? 아닙니다. 박성희 기자가 문자를 네. 다른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보내게 한다는 설이 문자 있습니다. 사주설. 네, 이거는 사실 조건을 내일까지 해라. 그리고 요구할 거면 요구하는 사람도 직을 걸어라. 그 내일이 오늘인 거죠. 오늘까지 그렇죠.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하기만 해봐라. 왜 직 걸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왜냐하면 보통 재신임 승부수를 걸 때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나는 걸겠다. 약간 이렇게 해야지 더 강하게 먹힐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떠드셨죠. 근데 내일까지도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엄포에 가깝고 실제로는 재신임 투표를 불사한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는 쪽에 가까운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신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직을 걸어라 하는 그 대상자는 지금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 뭐 오세훈 시장, 뭐 넓게 보면 이제 김용태 의원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포함한 이 친한계 많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직을 걸겠다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뭔가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평론가님 해석처럼 이건 사실 하지 말라는 거다, 경고성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물어보면 아니다, 이거 진짜 하자는 거다. 예, 이렇게 자신감을 좀 표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당권파 측에서는 사실 계속 강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 당내 반장파가 의원들 중에서도 당원들 중에서도 소수파에 그친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지도부 한 관계자가 말하기를 언론이 자꾸 뭐 친한계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수가 뭐 50명이 되냐 40명이 되냐, 친한계 팬덤도 뭐 10만이라 하는데 우리 당원 수는 100만이 넘는다면서 투표를 붙이면 무조건 장 대표 이 재신임 여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에 장 대표가 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전당원 투표하자 이렇게 제안하려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이 좀 묻힐까 봐 그 뒤에 한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장 대표가 최근 이 강성 행보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소장파로 꼽히는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하기를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신기로 경신하고 또 단식 투쟁할 때마다 리더십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좀 세게 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좀 세게 해야 위기를 좀 돌파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장 대표가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갤럽조사 나온 것도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가 뭐 지난주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대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힘한테는 숙제가 될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아까 해석하기로 재신임 투표를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면 내가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이 늘어났는데 장 대표 측에서는 특히 좀 자신한테 더 가까운 당원들이 늘어났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재신임 투표로 가더라도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재신임 투표라는 이 카드를 이번에 정말 쓰기보다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거를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다소 유도를 하되, 만약에 더 절대절명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가 한 2분 정도의 네. 새로운 분들을 유입한 것 같습니다. 9194님께서 장동혁 대표가 잠시 왔다 갔나 보네요 하고 하셨고, 9895님께서 조금 비슷했네요. 장동혁 목소리. 네. 그렇게 칭찬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비슷했네요. 네. 네.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 하자 해보자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일단 현 시점까지는 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선 뭐 국민의힘 인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장 대표에게 뭐 퇴진이나 재신임 투표 요구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앞서 말씀드린 뭐 김용태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두 사람 모두 뭐 그러자 이렇게 답하는 대신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장동혁이 개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장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던 건데 이 당을 위한 충원을 장 대표가 이 당세를 앞세워서 소위 입틀막을 하려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장 대표가 이 정치를 하랬더니 당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면서 도박판으로 이건 포커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건 자해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뭐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등 이 소위 말하는 당권파는 장 대표가 이 테토남처럼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면서 이건 당당한 승부수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장 대표 이 리더십에 대한 이 개파간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 여부와 별개로 보수 내용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장동혁 대표 이번 제안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맞춤해서 겨냥한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위 캐릭터 삭제라고 하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 서울시민 주민투표 추진을 했다가 결국 성사가 안 되면서 시당직을 걸었던. 삭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번 걸어볼래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 시장이 이번에 참 실망스럽다라고 반응을 내놨는데 이거는 사퇴 요구가 멎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계엄과 절연하기를 바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퇴 요구가 핵심이 아니라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였다라는 취지인데 결국에 오 시장이 한 발 물러서게 만든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정면 돌파하고 있다, 먹혀들고 있다라고 평가만 하기에는 좀 무색한 것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도 했는데 그 카드를 한번 꺼내서 쓰면 그다음 여유를 찾기보다는 그다음에 곧바로 또 카드가 나와야 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퇴 요구를 물리쳤지만 또 어떤 카드를 뽑아들어야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숨가쁜 나날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이제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공소청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검찰청 오는 10월 폐지되는데요. 기존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또 수사 기능은 중수청 등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나 공소청의 권한 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어제 이제 정책의총을 마치고 중수청과 이 공소청과 관련한 당론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보안 수사권, 즉 공소청이 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소청이 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가 좀 퇴색될 수 있고 공소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 탓인데요. 대신에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절대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공소청에서 이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이 보안 수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 밖에 이 민주당은 중수청의 법조인 출신 이 수사사법반과 그 외에 이 전문 수사관을 나눠두겠다는 정부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는 이 기존의 검사 그리고 수사관 제도와 다를 바가 없으니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예. 또 정부가 이제 9가지로 정했던 중수청의 이 수사 범위도 대형 참사와 이 공무원 그리고 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가지에 한해서만 수사하도록 좀 좁혔는데요. 역시 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결국 택한 거는 수사와 기소의 거의 완벽한 분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기소라는 게 결국 수사 결과의 검토기 때문에 네. 검찰도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제 검찰은 기소 이후의 과정에 전념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완전 탈바꿈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안 수사 요구권은 부여를 하겠다고 했지만 요구를 할 때 만에 하나 잘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검찰에 보낼 수 있어야 좀 요구권에도 힘이 실리는데 요 경우는 이제 좀 이견 정도만 제시를 하는 수준이고 경찰이 또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검찰은 이제 수사에 관련된 기능은 거의 박탈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데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두고는 민주당 지도부와 좀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그랬죠. 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이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보안 수사가 예외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는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경찰은 믿을만 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좀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이렇게 밝히면서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의죽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 지지율이 높은 이 정권 초에 무조건 이 검찰 개혁안을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검찰 개혁에 좀 실패하면서 되레 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뭐 일종의 PTSD,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당내 이 강성 지지층과 법사위 의원들의 이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무부 관계자들이 막판까지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1대1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최근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또 1인 1표제 도입 이걸 두고 당의 내홍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정도 검수완박에 가까운 안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균열이 심한데 또 각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당 핵심 지지층 지지를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강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당내에서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이 강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필두로 했던 그 안보다는 당의 주류가 밀었던 안이 그대로 좀 당 내에서 크게 확산이 되고 또 정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이제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물론 이게 당정 협의가 거쳐서 이제 검찰 개혁이 통과가 되는 거겠지만. 네. 네, 말씀처럼 이제 당정 간의 뭐 협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제안이 검찰 개혁의 이 최종안은 아닌 셈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 법안을 좀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해 청와대도 뭐 당의 안을 존중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밝히면서 추후 이 당정 논의 과정에서 이 검찰 개혁안이 어떻게 완성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여당 내에서는 검찰에도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혹은 앞으로 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변수가 되는 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는 지지를 하면서도 네. 검찰에 어느 정도의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왔던 법조인이나 시민운동가, 학자 이런 그룹들이 또 한편 있거든요. 이쪽이 어떻게 또 의견들을 피력을 할지 이 부분이 또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하는데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 브리핑 고맙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소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